우선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뭐냐면 의대가 원복되면서 합격선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은 25년 입결 데이터를 그대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의대 인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24년 걸로 봐야 되느냐라는 또 문제가 남습니다. 근데 24년하고 25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24년에도 무전공이 있었지만 25년에 가면서 무전공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24년과 25년의 환경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좀 메모를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입결을 볼 때 몇 년 걸 보냐면 3년 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25년, 24년, 23년 것까지 보시면서 우선 수시를 중심으로 볼 때 많은 아이들이 수시에서 메인으로 삼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모집 단위 인원의 변화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인원이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모집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이별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입결이 상승하겠죠. 작년에 의대가 증가하면서 어디가 떨어졌을까요? 자연계열, 공학계열이 점수가 내려갔겠죠. 그래서 자연계열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는데 전부 다 떨어진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하게 입결이 아직 대기업에서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에 보면 6월 초 정도에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래 했으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며칠 전에 제가 톡방에 그 2025 입결 데이터를 올라온 거 모아놓은 걸 전부 다 업데이트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 3년 걸 보셔야 된다. 모집 인원의 증감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새로 생긴 신설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통폐합을 했는지 그 다음에 폐지했는지 등등의 대학마다의 어떤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어머님이 이제 26년, 7년 시행계획을 제가 경기도교육청 걸 올려드렸었는데 이게 PDF가 걸려있다고 그러는데 PDF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비밀번호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잖아요. 어도비도 있고 하니까 원더시어도 있고 다른 걸로 한번 열어보시면 아마 열릴 겁니다. 그리고 2028 이제 고1 어머님인데 정시 내신 반영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냐. 지금 대학에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미 28년도에 어떻게 했나요? 정시에 40% 반영한다고 발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라갈 텐데 자 그러면 예상을 해보자고요. 28학번이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은 선행 연습계 연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시행이 되겠죠. 그러니 올해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가 23년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고대가 시작했고 올해 고3부터 연대가 반영을 5% 한다고 이미 발표는 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들어가나요? 성균관대도 사범대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20% 정도.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27학번이 될 텐데 어떻게 되나요? 동국대도 반영한다고 그랬고, 중앙대도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시 내신은 이 정량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출결도 포함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정성적 반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얼마나 늘어나냐고 보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입시 계획안이 안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내년에 나올 텐데 그때 보면 되는데 예측을 해보자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논술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 27분이네요. 좀 빠른 속도로 질문을 받아볼까요? 우리가 수학이 2등급, 3등급인데 수리논술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미적분이면 수리논술을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논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아이가 교과와 학종보다 정시에 대한 경쟁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정시로 가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경희대를 갈 수 있는데 오늘도 이 부분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교과로 봤더니 광운대나 명지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 쓰겠죠. 그러면 학종을 써도 올리는데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수시 안 쓰고 정시 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백업 시스템이 수시가 6장이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돌을 6개 집어 던지는 게 잘 맞겠습니까? 3개 집어 던지는 게 잘 맞겠습니까? 확률 게임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논술이란 것은 잡을 게 없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논술을 해도 되나요? 라는 것은 아이마다 다른 답은 될 수 있지만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적하다가 확통으로 교체하고 수리논술한다? 이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대신에 약술 논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에 대한 부분은 6월 12일 날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일반고 3등급, 5등급인데 이런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정시 파이터인데 정시해도 되냐? 이제 엄마는 불안하시겠죠. 3등급, 5등급이라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신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3등급 초중에 있으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또 본인이 뛰어나고 월등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내신이 안 나오니까 정시를 한다. 이런 이분법적 그 자세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수능이 완성될 가능성은 적을 거다라는 얘기죠. 즉 수능에 대한 적합도, 어댑터빌리티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준비는 하되 이 정시라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수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막연하게 정시를 하는 건지 대략 7만 명밖에 안 되는데 27만 명 뽑는 것을 버리고 7만 명으로 간다? 이건 위험성은 있잖아요. 그리고 N수생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시생의 영향 때문에 재학생들이 성적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시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수시가 기반이 된 정시가 돼야 되겠죠. 백업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장을 버리고 3장으로 싸우겠다. 이거는 좀 저팔계의 용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좀 위험 부담은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N수생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알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수를 고민하고 있고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의대 갔던 아이들 중에 예를 들어 1학년이 됐다 이거요. 애들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징그럽겠죠. 1학년 때는 좀 놉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됐는데 수업을 안 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2학년 때 다시 정시로 해서 의대를 지원하겠다고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의 판도는 전혀 다르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두 개만 더 받고 31분이 됐으니까 본 내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결이 정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냐라는 건데 수능 100을 잡는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교과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면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이 출결에 미치는 영향은 클 거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정시를 간다면 2학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2학기 내신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학생들은 어떠냐면은 5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2학기 때부터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출결도 뭉그러뜨리고 시험도 펑크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은 충실한 게 맞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학기 때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그런 얘기냐? 어차피 아이들이 안 하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보면 성적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국민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군수를 해서 중대로 점핑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면접 없는 전형으로 해서 대단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느냐? 내신이 올라갔었다는 얘기예요. 2학기 때. 그때 상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2학기 내신 해요? 말아요? 당연히 해야지. 너 한 번 더 할 때 A 안 해요? 이랬거든요.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서 준비해놔. 그랬는데 아이들이 안 하니까 그때 준비했을 때 점핑했단 말이죠. 그러니 원래 썼던 중대가 떨어졌었는데 군수하면서 붙었잖아요. 코로나 걸려갖고 면접이 있었으면은 큰일 났을 텐데 면접 없는 전형 잡아서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이제 질문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분이 됐네요. 2분이 지났습니다. 5, 6등급도 수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메모해 보시겠습니까? 이 등급대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올해 안 써요 엄마, 이런 녀석도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안 쓰면은 내년에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니까요. 우선 1번은 내신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대학은 뭘로 가게 되냐면은 내신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먼저 따져봐야 되냐면 교과는 변수로 놓고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그 톡방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교과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 내 아이의 원등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학별 내신 계산 방법이 반영이 된 환산 등급과 환산점을 봐야 된다. 적어 보시겠습니까? 환산점, 이렇게 환산점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점핑을 시키고 싶으면 이 등급대에서 학종을 쓴다 하더라도 특목자사가 아닌 경우에 위로 점핑이 사실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방으로 쓸 것이 아니라면. 그런다면 올해 논술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1000명 이상 늘었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가능성은 하나 점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일수록 약술 논술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약에 육광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육광탈했을 때 바로 재수 직행이 아니라 정시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니 최저 전략도 쓰면서 내가 정시까지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는 게 아마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라고 이제 묻는 어머님들도 계셨어요. 최저를 아이들은 대부분 탐구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탐구가 완성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탐구 성적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뭉그러진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2학년, 1학년은 3학년 되기 전 겨울방학까지 탐구를 완성을 해라 라는 게 이게 지상과제단 얘기예요. 정시건 수시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에서 최저를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볼 때 탐구로 맞춰놨는데 수능에 가서 N수생이 들어오면서 이게 예상대로 안 됐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논술 잡고 최저 못 맞춰서 시험장에 못 가는 아이들이 뉴스에 보면 절반 정도 강의실이 텅 비어있는 케이스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런 케이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최저를 잡을 때 탐구를 물론 하나 완벽하게 잡으면 더없이 금상첨화겠지만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어떻게 하자? 국어, 수학, 영어에서 최대한 맞추는 전략을 쓰고 만약에 안 됐을 때 탐구에서 하나 떨어질 거 각오하고 맞춰나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아이가 2를 찍었다라면은 3으로 떨어질 걸 계산하고 국영수에서 하나를 맞춰서 2합 5를 맞추든 2합 6을 맞추든 7을 맞추든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3합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개 정도 이렇게 질문 받았던 것을 쭉 스크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 한 5분 정도 지체가 됐는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설명회로 진행할 매기십 컨설팅의 임성영 소장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을 지금 몇 차례 온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설명회에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광주, 전주, 강원 포함해서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재화에 앞장선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역적 한계, 이 정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설명회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정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대단히 생경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정시 설명회를 지금 하느냐? 곧 있으면 육모가 진행이 될 텐데 6월 4일 날 육모를 보고 나면 이 육모 성적을 가지고 수시 지원 전략을 짜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시가 기반이 된 수시 지원 전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신만 보고 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원발이 전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시와 수시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른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시 설명회를 지금 잡은 것입니다. 오늘 설명회가 우리 아이들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엑셀 데이터도 보여드릴 거고 드릴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오늘 설명회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를 링크를 걸어서 미리 다 드렸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고 공부하고 오시라고. 근데 데이터 잘 안 줍니다. 그죠? 저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설명에는 이게 유료로 막 한 5만 원씩 이렇게 받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죠? 무료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에 이렇게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 해안심리연구소의 김규준 대표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후원을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제 소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성영 소장이고요. 맥이십 컨설팅과 맥이십 스토어의 대표를 맡고 있고 맥에듀테크의 운영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아이들은 3년간의 인원만 25, 24, 23에서 넣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맥입시에서 진행했던 규민창 소장님과 같이 진행했던 아이들을 모두 토탈해서 같이 올려놔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책은 학생부 종합전형 나만의 답을 찾아라는 책을 작년에 저희가 출간을 했고 올해도 서울대 합격 코드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시의 맥과 정시의 맥을 발간을 해서 부모님들이 입시에 직접 활용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정시의 맥을 이용해서 실제 합격했던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로직을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이 학생부의 영역이 워낙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모두 다 로직을 녹여놓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 AI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이 5월 1일 날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많은 응원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 많이 이용하셔서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입시에 대한 지금 원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 입시에 대한 기본 이해, 그리고 26 정시의 이해, 여기에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고 원서를 쓴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고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정시 지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실채점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보다는 강도는 좀 약하게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기본 개념이 잡히면 실제 엑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시 지원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실제 합격했던 사례를 정리하면서 오늘 모든 순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략 90분에서 한 100분에서 120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비디오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비디오 못 켜게 해놨고 마이크 못 켜게 했어요. 별소리가 다 나서. 그리고 스크래치를 못하게 해놨는데 이걸 뚫고 또 화면에 스크래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화면 터치는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블릿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6 입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4일 날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메모하시겠습니까? 7월 1일 날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배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1일 날 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배부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9월 3일 날 시험인데 9월 3일 날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는 원서가 언제 시작되냐면 9월 8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5일간의 텀이 있는데 6월 달의 의미와 9월 달의 의미를 재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6월 달은 유형을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얘들아, 올해는 수능을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유형을 보여줬어요. 9월은 난이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 난이도로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9월은 정말 양치기 소년 같은 시험이었다는 얘기죠. 너무나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한 겁니다. 그래서 수시의 기준은 6월 걸 근거로 보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10개에서 12개 정도 라인을 잡는 거예요. 전형별로 안정적중 소신 상향 이렇게 잡아서 난 안 써가 아니라 그러면 9월 달에는 9월 3일 날 가채점을 하고 나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아이들은 관대하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은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좀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왜냐? 6모 때 N수생이 작년에 얼마 들어왔냐면 73,000명 들어왔습니다. 73,000명 메모해 보시겠어요? 9모 때 얼마 들어왔냐면 대략 91,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2만 명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수능 때
작년 11월 수능 때 얼마가 들어왔냐면 18만이 지원하고 16만이 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던 녀석들이 7만 명이 더 들어왔잖아요. 엉하고 누나들이. 이 아이들은 상위를 점유하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얘들이 누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수능 날 올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11월 13일 날 내 밑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 든든한 나의 우방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수시 합격으로 합격자 발표가 난 아이들은 수능 날 빠져나갈 거란 얘기죠. 이게 대략 몇 프로냐면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6만 명 잡아보자고요. 52만 명에서 50만 명 지원을 하니까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답을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려야 될 말씀의 내용은 많고 마음은 바쁘고 해서 좀 빠른 속도로 하는데 듣기에 너무 불편할까 봐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네, 조금 빠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만 조정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6월달 모의고사는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해야 된다? 6월 모의고사 준비에 모든 걸 걸자. 그리고 6월 거 성적표가 나오면 찢어버리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봐도왔던 성적표와는 그림이 다를 거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걸 근거로 1차 라인을 잡는다. 그리고 9월 걸 근거로 예를 들어서 6월보다 잘 봤어요. 그리고 6월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3월에 없었던 아이들이 7만 명이 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능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결시장까지 가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백이 돼야 된다. 근데 아이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항상 하는 얘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곧 돼요.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달 시험을 보고 잘 봤으면 아래 걸 빼내고 못 봤으면 위에 걸 빼내고 해서 합리적 지원선을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올해 11월 13일 날 시험을 보고요. 9월 8일부터 원서를 쓰고 합격자 발표가 12월 12일인데 이 날짜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부터 발표는 나오고 있고 수능 전에도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여기서 살펴볼 부분이 미등록 충원을 보니까 이게 충원 합격이잖아요. 충원 합격인데 언제까지 발표한다? 23일 화요일 6시까지 발표한다. 그러면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추악으로 마지막에 걸려서 붙어봐요. 그러죠? 주님의 은총이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1번, 3번 이렇게 받아놓고 떨어진다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생각하면서 지금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언제 시험 봐요? 얘들보다 좀 늦죠? 일주일 정도 늦어요. 11월 19일 날 시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정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28일까지 해서 미등록 충원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등록도 마감하고 그러면 대학은 뭐 하겠습니까? 수시 2월 인원 결정해서 발표하겠죠. 그리고 정시가 되네요. 2월이 뭐예요? 수시에서 뽑다 못 뽑으면 정시로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뽑는데 2월 인원이 10명이 넘어왔다? 그럼 몇 명 뽑는 거예요? 20명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과 항상 인원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자.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인데 우리 어머니들께 꼭 드릴 말씀 뭐냐면 입시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여기에 충원 모집에 대해서는 안 넣어놨어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우리는 뭐까지 고민하자? 2월 중순에 있는 추가 모집까지 고민하자. 작년에도 추가 모집으로 합격을 해서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S학원에 합격을 했는데도 이제 안 들어가고 집어 던지고 이제 간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붙었다? 추가 합격으로 위로 붙었다는 얘기죠. 위로 붙었다. 그래서 시립대 간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 앞으로 가버렸네요. 자, 이제 좀 빠른 속도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수시정시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전체 몇 명이 늘어나냐면 4,245명이 늘어납니다. 자, 메모해 보세요. 올해 황금돼지죠? 어머님들이 애들을 많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4만 명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뭐다? 모집 인원은 4,200명밖에 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은 4만 명이 이미 증가되어 있다.
그러면은 10%가 증가하고 모집 인원은 1%가 증가했네요. 9%의 경쟁률은 이미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대가 원복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귀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전 인원으로 돌아가면 위에서부터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연계열, 공학계열이 같이 상승선을 그릴 수 있는 모양새를 띌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건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전국만 봐서는 안 되겠죠. 전국을 보면 종합이 2,400 늘고 교과가 1,000명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이 꼴랑 75명 늘었네요. 자, 아니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정시에도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수시가 몇 명 뽑는다? 27만 5천 명 뽑는다. 그리고 정시가 얼마 뽑는다? 6만 9천 명이다. 그런데 수시를 지원을 안 하고 정시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좀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권역별로 보자는 얘기죠. 수도권을 나눠보니까 이거 막 왜 그럴까요?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네요. 수도권을 보니까 아하, 여기에 뭔가 하나 좀 이상하죠? 논술이 116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없던 대학이 생겼죠. 국민대학이 생기고 강남대학이 생기고 그리고 고대 여전히 논술이 막강한 파워를 유지할 거고요. 11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과는 꼴랑 72명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이 800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논술에 대한 부분도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비수도권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수도권으로 넘어가면은 대학은 충원에 대한 압박감을 받겠죠. 충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학종으로 해서 많이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죠. 정시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비수도권에 가면. 그러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수시도 봐야 되고 정시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시 한번 볼까요? 정시를 봤더니 어머나 비수도권에 갔더니 줄었어요. 317명이.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392명이 수능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신 나쁘면 대학 못 가요라는 게 우리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자, 적어보세요. 교과도 있고 학종도 있고 논술도 있고 정시도 있다. 이거 실기도 있고 실기는 일단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전형들이 어떻게 돼 있다. everything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하나가 something일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모든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으면 전략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는 얘기죠. 입시가 바뀌면 전략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전략 쓰세요. 전략이 바꾸면 합격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축구도 농구도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하다가도 선수를 불러서 전략 전술 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업이다라는 얘기죠. 그 작업.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제. 전국대학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대학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수시입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네요. 올해 보니까 79.9%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시는 보니까 어머나 꼴랑 20.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자체로 보면 아이고 내신 나쁘면 개망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보면 자, 서울 수도권에 와서 우선은 딱 15개만 찝어와 봤어요. 자,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26년 걸 보세요. 58.8%에 정시가 41.2%입니다. 그러면 대략 잡고 8, 9%만 충원이 넘어왔다고 보자고요. 수시 2월이. 그러면 50대 50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2학년 꼴랑 0.2% 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2월이 넘어왔을 때의 상황은 다르다는 얘기죠. 여전히 정시는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는 우리 집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신으로 학종을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 근데 정시 갔는데 정시를 안 써. 왜? 100분이 50 나와 있어. 그런데 쓸 대학이 없어. 애는 상담에 오면 거의 울상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서 본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는 케이스들도 있단 말이죠. 100분이 40도 갈 수 있는데 찾으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애가 성적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기준은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전체 입시의 흐름을 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정시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자, 수능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수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수능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수시적 관점과 하나는 정시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부분은 메모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자, 수시적 관점이라는 건 뭔가요? 나는 정시에 대한 경쟁력이 교과와 학종보다 약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시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능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볼 때마다 이게 불안정이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떨어지고 이게 어떤 게 내 점수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능이 분명히 교과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학종을 쓰는데 학종을 쓰자니 정시보다는 낮아. 근데 논술은 준비는 안 했는데 6월부터라도 해야 되나? 갈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민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전략으로 쓸 건지. 그러면 3.5등급도 4등급도 논술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립대도 가고 서과기도 가고 했단 말이에요. 내신 4.2등급. 쓸만한 대학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한계를 전략을 짜서 점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시적 관점이라는 건 뭡니까? 뭐가 선택 가능하다? 선택이 가능하다. 적으세요. 선택. 셀렉션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최저를 맞출 때 내가 무얼로 맞출 거냐라는 걸 결정하자라는 얘기죠. 난 수학이 젬병이야. 근데 수학이 젬병인데 수학 갖고 최저를 안 맞춘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난 국어하고 영어로 맞출 거야. 나는 탐구가 안 돼. 암기하는 거 너무나 싫어. 나는 탐구 하나 영어 하나 맞출 거야. 국어가 왔다 갔다 해. 비문학이 안 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시적 관점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보다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는 얘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어떤 걸 활용할 거냐를 살펴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탐구 2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 근데 의대를 가야 돼. 자, 내가 한의대를 갈 거냐 아니면 의대를 갈 거냐 약대를 갈 거냐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짜리 찾으면 되겠죠. 우리는 보통 정시 가면 탐구 2개 다 들어가는 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상위권은 다 들어가겠죠. 근데 어떤 대학은 야, 너 수학 못하지 않니? 네. 그럼 우리 수학 뺄게. 이런 대학도 있단 말이죠. 너는 영어가 잉글리시가 징글리시지? 자, 너 영어 못하니까 우리가 빼줄게. 대신 감점만 한다. 이런 대학들 서울 수도권에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영어 잘해? 그래, 그러면 잘한 것 순으로 우리는 좀 반영을 해줄게. 가천대가 올해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시적 관점에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교차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보자는 얘기죠. 자, 다음 그림은 제가 설명이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A 학생과 B 학생의 내신이 같아요. 2.5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같은 대학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얘들이 수능이 어떻다? 어라? 한 녀석은 2.0이고 한 녀석은 3.0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다릅니다. 자, 적으세요. 적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냥 강의도 되지만 들으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수능의 출발은 어디다? 수능의 출발은, 수시의 출발은 수능이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수시의 출발은 수능이다. 왜냐? 자, 예를 들어서 내신은 같지만 우리 애가 수능이 위에 있어. 그러면 교과보다 수능 경쟁력이 높아. 그러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수시에서 낮춰서 쓰지는 않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B 학생은 보니까, 자, A 학생은 보니까요, 수능이 내신보다 낮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전략이 되는 거예요? 내신이 중심, 메인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과를 중심으로 수능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셀렉션에서 최저 전략을 쓰는 겁니다. 난 한 개밖에 안 돼, 엄마. 한 개 3이야. 그래? 그럼 우리는 3, 6대를 써야 되겠죠. 아니면은요, 한 개 3 찾아야 되겠죠. 외대도 있고요. 그런데 외대가 이제 2학년부터 또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정시까지 가니까 교과를 쓰면 납치돼, 엄마. 교과에서 붙어버리면 위험해. 그래? 그럼 우리는 교과 빼. 이렇게 되겠죠. 잘못됐나요? 아니, 교과 안 쓰면 누가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종을 쓰자니 생기부는 좀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야, 근데 인문논술을 쓰기에는 네가 글이 좀 약하니까 우리 약술논술 잡아서 국민대를 끼고 위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략은 다양하다는 얘기죠. 전략은 다양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수시의 출발은 수능이다. 내신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 고등학교 1, 2학년 어머니들은 이게 뭔 소리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6월, 9월까지도 여쭤보면 수시는 당연히 내신 갖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념의 벽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성적을 바꿨어요. 이거 바꾸면 위치값을 다시 잡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얘는
2개를 붙었던 아이입니다. 이게 작년 3월 성적표인데 작년 3월 성적표로 100분위가 92예요. 그럼 92면 중대끼고 성대 라인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작년에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을 딱 92 맞고 최초합으로 붙었던 구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얘가 어디로 붙었냐면 떨어졌어요. 수능 때는. 몇 가지 떨어졌냐면 89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런데 문과로 교차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붙었어요. 그렇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학교가 다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과인데 문과 썼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언매와 미적이 갖는 이 파교력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2학년까지겠죠. 1학년은 통합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2학년까지는 이런 어떤 전략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된다. 자, 1, 2, 3, 4, 5라고 해놨는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나 이제 저거 알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저거 이제 외울 수 있어. 이러실 텐데 처음 본다 생각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너 몇 점 맞았어? 물어보지 마세요. 시험 끝나고. 원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표점은요. 평균이 낮으면 표점이 올라갈 거고 평균이 높으면 시험이 쉬운 거잖아요. 평균이 높으면 표점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자. 메모해 보시겠어요? 이제 수능 기준으로 만점자 표점 기준으로 3자가 보인다. 130. 물수능 4자가 보인다. 변별력이 있는 어려운 시험. 45가 넘어간다. 145가 넘는다. 어려운 시험. 불수능. 150에 가깝다. 용암수능, 마그마수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도 70이 넘어가면 어려운 시험입니다. 무엇이 만점자 표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 등급 보니까 어때요? 311. 아름답죠? 그런데 이 국어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사는 됐네요. 한국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1등급 맞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5, 6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생각을 해보세요. 문과 기준 3등급, 이과 기준 4등급인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의 기준을 걸어놓자고요. 왜? 3등급까지는 거의 가감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탐구가 2등급인데 나중에 얘가 수능에서 탐구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중요한 게 뭐다? 백분위를 별표하셔라. 백분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부 다 100점 만점 기준인데 과학은 50점 만점이에요. 근데 백분위는 100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백분위는 2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라. 다시 2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라. 93.16과 88.10을 2개를 더하면 90.63이 나오네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국어 백분위와 수학 백분위를 더해 주어라. 그랬더니 274.82가 나옵니다. 그럼 275잖아요. 그렇죠? 반올림하면. 그러면 얘를 이게 뭐다? 백분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설명회 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백분위 평균 백분위 몇 점이에요? 92점이에요? 88점이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평백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평균 백분위예요. 나누기 3 하면 이게 뭐다? 왜 나누기 3이에요? 국수탐이니까. 그럼 이게 뭐다? 92. 위치값이 어디예요? 90이면. 이게 중대 끼고 성균관대니까요. 성균관대. 자, 그러면 얘가 내신이 예를 들어서 국민대 정도 나온다고 보자고요. 2.3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교과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정시로 성대 나오는데 뒤로 자빠져 성대인데 근데 떨어진다고 보자고요. 떨어질 때 보통 몇 점 떨어진다? 4점에서 6점 떨어진다. 그러면은 4점에서 6점 떨어지면 88점에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막 10점까지도 떨어지는 경우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가 쉬운 것 같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 수능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수행평가야지 내신 대비해야지 엄마하고 한번 싸우기도 하고 집도 나갔다 와야지 뭐 많잖아요. 해야 될 게. 자, 그러면 5번이 제일 중요한데 5번은 뭐냐. 국수탐 여기를 보세요. 97.07이죠. 그러면 이거하고 백분위가 다른데요. 이거는 뭐다? 기타 참고자료에다 가로 열고 적으시겠어요? 하위 누적 백분위. 다시 하위 누적 백분위. 그러니까 이 누적 백분위는 등수단 말이에요. 등수. 그래서 여기 백분위 평균 백분위 92라는 건 뭐예요? 평균 백분위는 100명이면 우리의 밑으로 92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의 밑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위 누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하위 누적이었으니까 100 빼기 97.07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상위 누적 2.99가 나오네. 그러면 즉 뭐다? 2.99 안에 우리 애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국 등수를 계산해야 돼. 이제 이
6월 모의고사는 좀 다른데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셔라. 여기에다가 응시 인원을 곱해라. 그래서 100으로 나누면 9,431등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7만 명, 31만 명이죠. 몇 명이 더 들어와야 돼요? 20만 명이 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산해서 더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딜 넘어가? 스카이는 안 되겠네. 결론 나오잖아요. 정시로 지원해도. 그러면 얘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서성한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겠네. 라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떨어진다라면 중경외시에서 걸릴 수 있겠네. 이과니까 외대 빼내고 그 다음에 시립대는 안 쓰고 싶고 경희대를 하한선에 걸고 위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이거 두 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의고사를 볼 때 이런 기준을 갖고 보자. 근데 단 1학년은 통사 통과기 때문에 요 백분위와 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흐름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500원, 500원.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원서 작성의 기준은 뭐다? 다 띄워놓고 볼까요? 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미리 이렇게 논의를 좀 하세요. 자, 너 19년 동안 키워줬으니까 우리한테도 지분이 있어. 엄마 한 장, 아빠 한 장.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이제 상담할 때 저는 나한테도 한 장. 그럼 엄마 하나, 나 하나, 아빠 하나. 세 장. 세 장은 네 맘대로 써.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자. 수능이 기준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적정대학은 수능을 기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수능을 적정 기준으로. 그런데 교과보다 훨씬 못해. 그럼 최저는 맞출 수 있어. 그러면 교과를 넣고 기준선을 잡으면 되겠죠. 자, 나는 죽어도 재수를 안 할 거야. 이제 내년에는 더 이상은 못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다? 하한선으로 보험권 대학을 하나 잡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한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원서를 쓸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텀스업 방식으로 밑에서 위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아까 그 아이를 놓고 볼까요? 92가 성대라고 보자고요. 야, 성대야? 너 조금만 더 하면은 고대하고 연대는 쓸 수 있겠네. 우리 양심적으로 서울대는 좀 어렵지 않겠니?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연대부터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대부터 내려와. 그러면 이게 중대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경희대까지 안 간다고. 그럼 우리는 중대가 하한선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접점이 안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보험권 대학을 잡아놓고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보험권 대학을 잡아놓고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서운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아이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전형도 잡고 학교도 결정해라. 과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 얘기죠. 자, 요게 울산시 교육청에서 발표했던 데이터인데 물론 울산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한번 가늠자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지원자와 합격자를 놓고 합격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친절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대는 교과가 없으니까 빼내고 서울대 학종 합격률이 직영과 일반 전형했더니 어머나 지원자 대비 0.6%밖에 안 됩니다. 역시 서울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게 교과와 학종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과 전형이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학종은 내가 날 새면서 수행평가도 하고 발표문도 하고 보고서도 썼으니까 학종을 쓰면 붙을 거라는 막연한 심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과를 잘 안 쓰고 싶어 합니다. 아래 학교가 걸리게 되면 왜 학종 쓰면 위에 걸리니까 당연히 위를 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을 썼다가 광탈이 벌어지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왜? 학종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애는 수시로 끝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시까지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시 경쟁력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약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하자. 교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 아하, 얘를 하나의 중심 전형의 메인 포인트로 놓고 학종은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는 점핑 카드로 쓰자라는 얘기죠. 이 밑에를 보면 자 보세요. 외대만 학종 합격률이 훨씬 높네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외고 아이들이 몰빵 쓸 거 아니겠습니까? 타대학보다. 얘들은 생기부가 뛰어날 거 아니겠어요? 외고니까 국제고 포함해서. 그러니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산대하고 경북대 부울경을 보면 부산대는 비슷하죠. 그런데 나머지는 보면 월등하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월등하게. 홍대가 비스코물이하네요. 근데 홍대는 이게 웬 상황이에요? 홍대 뭐가 없어요? 면접이 없죠. 거기에 뭐가 걸렸어요? 최저가 걸려 있죠. 그렇죠? 그러면
교과하고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0.2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하고 썼으니까 붙여줄 거야. 이거는 나만의 생각이니 어떻게 생각하자. 이 정도 쓸만한 아이들은 2.5 안쪽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 그럼 우리는 주란 얘기냐? 그게 아니라 이 밑에 대학들도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비슷한 상황이니까 교과를 중심 전형에 놓고 위로 학종을 쓰고 그러면 교과는 어떻게 하자? 합격하면 버리면 되잖아요. 중복 합격 전략을 쓰니까. 그래서 2개에서 3개 합격 전략을 쓰라는 얘기죠. 모두 상향으로 쓰게 되면 정말 불안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데이터 정리 잘했죠? 제가 봐도 이런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그죠? 쓰담. 넘어갑니다. 자, 아까 거하고 틀리죠? 이거 처음 보는 문제도 계실 텐데, 요게 육모 성적, 구모 성적, 수능 성적은 이렇게 나와요. 왜? 뭐가 없어요? 어라? 원점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자, 좋다고. 전 톡이 와서 뭐가 또 안 들린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좋으시다고. 따봉. 그렇죠? 따봉. 따봉보다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스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 나오네요. 그러면 등급은 밑에 써놓은 것처럼 최저학력 기준으로 바라보면 되겠죠. 백분위 계산하는 방식 말씀드렸고요. 표점은 뭘로 봐라? 이게 난이도를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얘를 참고해서 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친절하게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놔 봤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보냐면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죠. 원점수는 어머나 지가 넘어가네. 그죠? 하나 어머님이 따봉해갖고 그냥 거의 흥분해가지고 말해요. 자, 원점수는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 추정 분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상황이고 서열의 점수고요. 백분위는 뭐다? 등수다. 등수. 그러니까 내 밑에 얼마가 깔려있냐 라는 거고 변환 표준 점수는 뭐예요? 그러면 표준 점수를 변환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탐구 과목은 과목마다의 난이도가 균일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보정값을 주어서 백분위를 기준으로 표준 점수로 다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걸 변환 표준 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정시 모집의 특징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3장이다. 그리고 최대 3장까지 지원 가능하다. 번외 경기 있다. IST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능 100인데 갈수록 늘어나는 게 뭐다? 학생부 반영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의대, 교대, 그렇죠? 사범대 이런 데는 뭐하고 있다? 면접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면접이 있다. 그래서 올해 연대가 5%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고대, 성대, 한양대까지 해서 이렇게 학생부가 반영이 되고 또 일부는 면접이 실시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나왔네요. 별표를 해보실까요? 자, 아까 제가 수시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내신이 나쁘다 하더라도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환산 점수, 등급이 아니다. 다시 등급이 아니라 환산 점수로 봐야 된다. 등급으로는 내가 밀리는데 환산 점수를 계산했더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정시라는 것도 아까 봤던 평균 백분위를 갖고 대학을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 다르고 과목마다. 그래서 뭘로 봐야 된다? 환산 점수로 반드시 산출을 해야 된다. 왜? 탐구의 가산점도 있고. 그죠? 영어하고 한국사도 가감점이 있고 너무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 프로그램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산 점수는 필수 산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많이 와 계시네요. 200분이 넘네요. 자, 끝날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5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자, 좀 빠르게 갈게요. 자, 학폭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학폭에 걸리는 건 이거 인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거의 폐지되고 있다. 몇 개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홍대마저도 폐지했으니까. 그럼 폐지하면서 어떻게 들어가요? 자,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죠. 수학이나 탐구에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학폭에 대한 얘기인데 아예 안 뽑을게 이렇게 부적격 처리한 대학도 있고 9개나.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부적격 또는 지원 자격 제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봐도 학폭은 안 됩니다. 이거 한때의 호기가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들이 이거는 좀 냉철하게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선택 과목 이게 폐지에 대한 부분인데 대부분이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립대하고 여기 보면 가천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메디컬은 미적해야 되겠죠. 거의 지정으로 돼 있는 대학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어에서 정시를 겨냥할 때 언매가 화작보다 표점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언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적은 이과에 당연히 미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어가 화작이 언매보다 훨씬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언매를 접어갖고 점수가 안 나오게 된다면 이건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육모를 보고 나면 화작으로 교체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은 난 죽어도 못하겠어. 요즘 사탄론이 대세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애가 물리를 안 하고 왔어요. 공대에 갔어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에서 인강을 끊어주고 공부시킨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은 미적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은 교수님들이 반발하고 일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어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국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없잖아요.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국어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그랬대요. 선생님이 문제를 냈대요. 야, 술 먹고 밤중에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는 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줬대요. 힌트 하나 줄게. 끝에가 가짜로 끝나. 이랬더니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한자가 들어가면 모르니까. 어떤 녀석이 미친 건가? 이럴 수가. 그랬더니 다른 녀석이 저럴 수가 이랬대요. 그러니까 한 녀석이 뭐라 그래요? 아빠인가 이랬답니다.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우선 공통 과목의 비중이 높죠. 그래서 공통 과목의 점수를 올려라. 성적으로 올리고 싶다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해요.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아이가 약한 부분이 어디냐? 원이냐 투냐? 아니면 미적이냐 확톡이냐? 이렇게 구분점을 잡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수학 못해 이게 아니죠. 국어 같은 경우에도 문학이냐 비문학이냐 나눠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냐 아니면 공통이었냐 이렇게 구분점을 갖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활용 지표.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표점 100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은 변환 표준 점수를 탐구를 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등급을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성적을 산정해내느냐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 표점으로 계산한 대학이 있고요. 서울대도 표점으로 계산합니다. 국민대, 서과기, 서울교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0분이 계산한 대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대학이 어떻습니까? 서울 상위권은요. 자,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 있죠. 그리고 영어에서도 변표를 쓰는 대학이 있어요. 어디에요? 성대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국에 15개 정도는 지금도 등급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머님들이 모르는 대학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앞으로 갔네요.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서. 자, 여기에 보면 반영 영역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라는 과에서는 야, 우리는 수학에 중점을 둘 거야. 우리는 반영 비중을 35% 높게. 서강대가 높잖아요. 수학이 40%가 넘어가니까. 야, 우리는 국어하고 탐구를 좀 중점 둘 거야. 우리는 영어 아예 뺄게. 우리는 영어에 비중 안 둘게. 아니야, 우리는 영어 중요해. 우리는 반영 비중에 넣을 거야. 대학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수학 점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수학 반영 비중을 대부분 높이고 있으니까. 물론 숭실대처럼 특이하게 탐구의 반영 비중을 작년보다 늘리는 대학도 있지만 그러면 사탐이 아니면 과탐이 강한 아이들은 이렇게 찾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찾아야 된다. 그냥 이거 갖고 어디 가요 이렇게 넉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였다? 환산 점수를 산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 넘어갈게요. 미적기하 과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가산점에 대한 건데 미적기하에 대한 가산점 온유를 하는 땡볕이 크죠. 그러니까 3%, 5%, 10%, 7%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탐구에 대한 가산점입니다. 탐구에 대한 가산점. 자, 여기 보실까요? 연대가 사탐에 가산점을 줘요. 이렇게. 탐구 변환 점수에 3%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아이들이 있었냐면 미적 잡고 사탐 2개 잡은 아이들이 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시에서 겨냥해서 정시를 중심으로 교차 지원을 한 거예요. 왜? 수능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학이 약함에도 표점으로 밀고 들어와서 합격한 아이들이 가산점 받고 상당수 된다라는 얘기죠. 중대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오늘 신청하신 분들만 오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파일을 다 드렸으니까 이건 추가로 프린트해서 찾고 보면서 공부를 좀 하세요. 이게 정리하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정시 CGI 있는데 만드느라고 거의 일주일 꼴딱 걸렸어요. 그 다음 볼게요. 영어 어땠습니까? 감점하는 대학이 있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반영 비중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예요? 고대하고 서울대. 그래? 야, 그러면 영어를 못 보면 고대 쓰는 거야? 맞네요. 카톨릭대 쓰면 되네요. 안 들어가잖아요. 반영 비중에 대신 감점을 하겠죠. 등급 단위별로 가산점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반영 비중이 다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봐라 이거예요. 따져봐라. 그러면 아이들 중에서 영어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 1등급 맞고 무지 행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갈 대학은 영어 반영 비중이 낮거나 없어. 그러면 시간 단위 포트폴리오로 짤 때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 좋아한다고 지금 뭐 대학에서는 좋아하는 거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사 마찬가지. 한국사가 이거 5등급 넘어가면 이거 해외 동포입니다. 해외 동포. 그러니까 적어도 3등급 정도는 맞았으면 좋겠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변경사항이네요. 어머님들이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한 분이 요청하셨어요. 작년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대학별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대학별로 다 정리하라고. 그 어머님 저한테 떡 싸야 되는데.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 25년하고 26년이니까 이게 작년 밑결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왜 그러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35, 25 우수한 거 순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못 박아서 정해놨습니다. 카톨릭대가. 그렇죠? 그런데 35, 25가 아니라 30, 30,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을 올려놨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미기를 빼버렸어요. 미적 기하를. 그리고 어떻게 했어? 여기에다가 3% 가산점을 줘놨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희대는요. 작년에 15% 들어갔는데 영어가 빠져나가면서 감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유불리가 올해는 좀 덜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대가 과목 폐지했고요. 뭐 했습니까? 3% 가산점을 줬습니다. 정시에서 과탐에다가. 그 다음에 서강대는 어땠어요? 여기 보면 가중치가 있는데 요 A를 보세요. 성경마트 시험에 해놨단 말이에요. 야, 너 수학 잘하니? 네. 그럼 어떻게? 유형 A를 쓰는 거예요. 저 수학 못하고 국어 잘하는데요. 네. 그러면 국어를 쓰는 거예요. 유형 B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하나가 잘하고 못하고 했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썼을 때 환산 점수가 뒤집어지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오늘 온 아이들 중에 정시를 써야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산점 3% 아까 말씀드렸죠. 변표라고도 해놨잖아요. 변표라고도 한 데도 있고 변환 표준 점수에 7% 가산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집 요강을 보면서 따져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학마다 다 다르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시립대도 어떻게 해놨어요? 이 지정 과목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 과목이 없어지면서 이과 아이들에 대한 어떤 유불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보정 장치를 해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숙명여대 한국사니까 넘어가고요. 숭실대학이 좀 특이하죠. 탐구 비중을 늘렸어. 그렇죠? 탐구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연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부터 내신이 5% 들어가잖아요. 자, 5% 들어간다 이거예요. 5%. 이 부분 참고를 하시는데 1000점 만점에 50점이 들어가는데 50점에 40점이 기본 점수입니다. 그리고 10점인데 등급 나오는 게 7점, 등급 안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 3점. 그렇게 해서 10점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점 어머나 큰일 났네. 빵집에 불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하냐를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등급은 똑같이 계산하니까 연대 넣으려면 2등급까지는 맞아라 이거예요. 2등급까지는 맞아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한양대학교가 어때요? 수학을 35%로 올려버렸네. 어머나.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에 미기를 빼버렸죠. 홍익대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산점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도권까지는 한번 가볼게요. 가천대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일반 2가 나왔네요. 없는데 생겼네요. 근데 어떻게 해놨어요? 여기에 국수 영탐 우수한 순 영역순 50, 30, 20. 그럼 뭐예요 이제?
아, 여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일반 원도 보니까 여기 영어가 빠져 있죠. 국수 중에서 우수한 거 35, 25, 영어 20 이렇게 했는데 영어를 여기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2는.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아이들은 오, 따봉이네요. 따봉. 그러니까 영어를 50 잡고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대학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라 이겁니다. 외우라는 얘기가 이거 언제 외우고 있겠어요. 저도 못 외웁니다.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 이거 전용 외운다고 대학 잘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환산점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굳이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정시의 맥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뭘로 한다? 합격률로 계산했어요. 합격률로.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도 바꿨네요. 인적성 빼버리고 수능백으로 갔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고로 좀 하세요. 여기는 이제 지방거점대까지 넣었습니다. 자, 부산대 한번 볼까요?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부산대 볼까요? 부산대는 여기 표준 점수를 썼던 거에서 변표를 쓰면서 100분위로 바꿨네요. 그렇죠?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탐 필수 영역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변환 표준 점수 5% 가산점으로 해놨어요. 과탐을 2개를 응시하면 나머지 대학들은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엑셀 데이터로 넘어갈게요. 지금 몇 분 했나요? 어휴, 벌써 1시간 했네요. 큰일 났네. 이거 아직 멀었는데 이거 30분 갖고는 안 되는데요. 좀 더 해도 되죠? 그렇죠? 저는 빨리 끝내면 좋은데 좀 더 해도 되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이 정시 전형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걸 이렇게 표로 하나 정리를 해봤어요. 최종 지원 때 제가 정시 설명회 할 때마다 요거는 그 보여드리는 건데 작년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제 설명회를 뭐 3년, 4년째 듣는 분도 계시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무슨 얘기 농담할지도 이제 외운대요. 무서워요, 무서워. 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 보자고요. 뭘 보자? 이쪽에 입시 환경에 대한 부분과 이쪽은 수능 활용 방법과 선발 방법에 대해서 이게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맨 먼저 아이들하고 대화를 깊이 있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너 올해 수시로 끝낼 거야? 정시까지 갈 거야? 그 다음에 재수 할 거야? 아니면 반드시 갈 거야? 이게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반드시 가고 싶으면 우리 막둥이가 생각하는 마지막 마지노 라인은 어디야?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엄마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봐야 될 건 대학과 학과라는 건 뭐냐? 너 대학이 중요해? 학과가 중요해? 예를 들면 집안마다 갖고 있는 가풍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저과 상관없어요. 학교만 무조건 올려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러면 교차까지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학과가 중요해요. 저는 꼭 인공지능,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잡아주세요. 저는 그쪽 아니면 안 갈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내리더라도 반드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미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수, 목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 점수 따라갈래? 아니면 목표 따라갈래? 이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1, 2학년 어머니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점수 나오는 대로 맞춰서 가는 건 너무나 쉽겠죠. 그렇죠. 뭐 교과든 아니면 정시에서 합격선, 안정선 잡아서 집어넣으면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목표라는 게 뭐예요? 대부분은 자기 점수보다 높아. 오늘도 이제 뒤에서 실제 성적 넣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실채점 가지고 정시 컨설팅에서 했던 아이들을 제가 3명을 뽑아놨는데 시간이 되면 3명은 다 보여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2명만 보여드릴게요. 약대 들어갔던 아이하고 대전에서 봤던 여학생인데 점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막 4, 3, 4, 3 그래요. 그런데 외대간 애가 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대학을 붙었는데 때려치고 반수해가지고 서과기를 붙었는데 장학으로 붙었었는데 시립대 간 아이가 있어요. 시립대. 그리고 마지막에 중대를 노예비로 했는데 예비 34번 나와서 붙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성적을 넣어서 한번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1, 2학년이라면 드릴 말씀은 자, 나는 대학이 높아. 근데 성적이 아직 부족해. 그러면 나의 어떤 circumstance, 환경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내 주변의 환경 그리고 나의 마음의 자세,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뭘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죠. 학원 바꾸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선생님을 바꾸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 다니다 보면 원위치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내면의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적어보시겠어요? Attitude is everything. 그렇죠. 태도가 모든 것입니다. A에다 1점, B에다가 2점, C에다가 3점 줘서 Z까지 해서 다 더해서 100점 나오는 단어는 이 세상에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Attitude입니다. 태도가 everything입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오늘 영어도 되네. 별짓 다 하네요. 그러죠?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아이들 오늘 또 뜨거운 마음에 애 앉혀놓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10시 넘어서 왔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잖아요. 고3 되면 거의 이제 벼슬이잖아요. 고3이. 그렇죠. 권력이고 뭐 말을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래요. 그런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팔뚝 굽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네 팔뚝 굽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란 얘기예요. 제 말씀을. 두 번째는 이쪽 환경에서 합격선 봐야 되겠죠. 전년 합격성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다음에 추가 합격 인원이 몇 명이었냐.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어떻고 그 전에는 어땠냐. 이게 추가 합격 인원이 들쭉날쭉 하는 학교가 있고요. 과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꾸준하게 빠지는 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집군의 변화라는 건 뭡니까? 세 장이죠.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그러죠. 가군, 나군, 다군 중에 한 장씩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군에 있던 대학이 다군으로 옮겨갔다. 나군에 있던 대학이 가군으로 옮겨갔다. 이 모집군이 변하게 되면 입결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지원할 때 로직을 짜야 되잖아요. 내 성적대에서 쓰고 싶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게 가군에 보니까 같이 충돌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입결점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예요? 뽑다 못 보면 정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빵꾸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종 모집 인원을 보고 정시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교차 지원은 말씀드렸고. 자, 성적이 잘 나오는 예를 들면 92점에서 94점 정도 넘어가는 학생들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과라면 수능 원서 쓸 때 수능 지원할 때 제2외국어를 꼭 필수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공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보라고요. 2학년 때 제2외국어 배웠던 과목 그냥 보라고요. 써놓고. 왜냐하면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서울대를 교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곧 죽어도 서울대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가 의미가 없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성적대 지원 사항도 봐야 되고 표본 분석이 뭐예요? 별표해 보세요. 표본 분석. 표본이란 건 뭡니까? 모의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모의 지원. 이거는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모의 지원을 해보는데 저희도 모의 지원 등수가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요. 표본 분석이란 건 뭐냐면 내 앞에 등수까지 몇 명이나 빠져나갈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중복 합격하기 때문에 몇 명이나 빠져나갈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차후에 정시 설명회를 이제 정말 본 게임으로 해야 될 때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경쟁률 봐야 되겠죠? 왜? 충원 인원과 비교해 보면은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10대 1이었다 하더라도 충원 인원 계산해 보면 어때요? 실질 경쟁률은 2.5대 1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률에다가 별표하고 쓰세요. 실질 경쟁률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건 뭡니까? 블라인드 경쟁률이죠. 모의 지원을 이제 지원을 실제 상황에 들어갔을 때 3일 쓰게 될 텐데 원서를 첫날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둘째 날도 눈치 보잖아요. 마지막 날 어때요? 오후 넘어가서 블라인드 시간에 몰빵 들어올 겁니다. 몰빵. 그래서 이 블라인드 경쟁률도 봐야 돼요. 그거는 저희 프로그램으로 차후에 출시할 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수능 활용 방법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활용 방법 뭐였습니까? 100분이냐, 표점이냐, 변환 점수냐, 반영 영역 비율 아까 말씀드렸고요.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과목수 1개냐, 2개냐, 그 다음에 반영 영역의 조합도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탐구 하나 쓰냐, 영어 빼냐, 국어 빼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가산점 말씀드렸고, 제2외국어 한문 반영. 자, 변환 표준 점수, 대학별 환산 점수. 앞에서 다 정리했던 걸 이렇게 재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전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종 지원을 3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 가면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머리가 아프다 그럽니다. 그러죠? 벌써 지금 몇 분 나갔잖아요. 머리 아프니까 나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죠? 244명 정도 됐는데 이러면 이제 상처받아요. 제가 좀 소심해 갖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나가면 이제 벌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엑셀 데이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볼까요? 작년에 실채점 설명에서 활용했던 데이터를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자,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이 응시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비율을 보니까 화작이 29만 명이고요. 언매가 17만 명입니다. 화작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과의 상위권은 언매를 붙들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얘들보다 표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확통이 20만 2천 명이고요. 미적이 넘어갔습니다. 22만 7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하는 좀 적습니다. 기하에 특화된 아이들이니까. 그 다음에 45만 명이네요.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영어 안 본 애들도 있어요? 네, 안 본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사는 흐릿해요? 조금 크게 해드릴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답 한번 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굿, 좋아요. 네, 이제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점자 현황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 130, 140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보면 국어 139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변별력은 있겠구나. 수학 140 역시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변별력은 있구나. 생윤 악소리 질렀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보면 물투가 70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투가 72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구가 72예요. 잘 보세요, 어머님들. 지구는 어때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죠. 많이 선택하니까 어때? 변별력을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게 내지. 그러니까 만점자 표점이 높죠. 그런데 아이들 화학 안 하잖아요. 그렇죠. 60원에 어머나 너무 쉽네. 그 다음에 물리원 보니까 67이에요. 작년에 물리하고 화학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사탐론의 대부분 주자들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생용과 사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문은 그나마 괜찮아. 그런데 여기 생윤을 보니까 77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악소리 질렀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고전했을 거란 얘기예요.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힘들었을 거다는 얘기예요. 힘들었을 거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채팅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수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요게 도수분포표라는 건데 평가원에서 수능 성적 발표하기 전날 이걸 발표합니다. 도수분포표를 보면 요게 작년 거예요. 만점자가 139점인데 남자가 500명, 여자가 555명. 그러니까 기관에 설명할 때 만점자가 1055명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어머, 대단한 분이야. 저런 걸 어떻게 알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고 이 도수 분포표를 이게 원판인데 이거 갖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고 이렇게 계산해서 만드는 거예요. 등급은 어디까지가 등급이 1등급, 2등급 컷이 끊어지고 100분위는 어떻게 되고 누적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를 25년 거하고 24년 걸 비교해 보자고요. 어때요? 여기 150인데 여기 139야. 그러니까 24년도 국어가 무지막지하게 어렵다 이겁니다. 흐리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제 컴퓨터가 꽂이지 않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잘 보이신다고요.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갈게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수학을 보세요. 수학이 148인데 140이에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될 게 24년도에 국어가 칸을 보세요. 133이 1등급의 마지막이죠. 그런데 25년도에는 칸수가 어때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칸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여기는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여기는 꼴랑 이만큼밖에 안 돼. 즉, 이 표준 점수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시험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좁으면 좁을수록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금 채팅을 계속 보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국어하고 수학 보여드렸고요. 생윤 보세요. 77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넓어.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어머나 여기 한 칸이야. 한 칸.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탐구로 볼게요. 과탐을 봤더니 물리화학은 화학은 다 맞아야 1등급이네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생명 조금 어려웠죠? 지구 어렵죠? 왜 그래? 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이 많으면 항상 변별력을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등급 간에 끊어놨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군배치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25년도에, 이게 군배치 변화를 이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노란 게 바뀐 거거든요. 얘만 한번 필터링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없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학부가. 그렇죠? 무전공이 많이 생겼으니까. 무전공이 1이 있고 2가 있죠. 1은 뭐예요? 문이과 통합. 이게 1이고 2는 뭐예요?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공학계열. 그러니까 이거는 문이과가 나눠진 상태에서 계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떡하죠? 1시간 15분인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를 보면 여기 동국대 경찰행정이 나군에서 다군으로 바뀌었네요. 변수가 많죠. 그 다음에 가군에서 다군으로 갔네요. 가군에서 다군으로 갔네요. 어디가? 동국대학교가 그렇게 했네요. 그러면 내년에 2학년 아이들 보면은 동국대학교가 사범대학을 어떻게 했어요? 다군으로 많이 몰아놔요. 그리고 뭐 했어요? 10%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학생부를. 왜 그래? 학생부를 봐야 되는 건 어디예요? 사범대잖아요. 그러니까 동국대가 10%가 들어간데 뭐 어머 어떻게 큰일 났어 이렇게 볼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립대학교도 어떻게 했어요? 이게 가군에서 이 가나에서 다군으로 간 데도 있고 나군으로 간 데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변수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변수가 많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또 바꾸겠죠. 그러니까 5월 말에 나오는 모집 요강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볼까요? 자, 여기도 의학 계열을 보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가군에서 나군으로 가고 나군에서 가군으로 가고 저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엑셀 데이터 하나 됐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드렸어요. 지난번에. 이번에 필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 데이터는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뭐 이게 사심 없이 다 드리기는 하는데 모든 걸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드렸던 건데 한번 참고를 해보자고요. 자, 아까 어떤 걸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군 있죠. 그러면 가군, 나군, 타군 있어요. 군별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역 단위 국립대학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은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볼게요. 가천대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미 픽스된 대학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어땠습니까? 잘한 거 이렇게 가잖아요. 잘한 거 국어, 영어, 수학 잘한 거 반영 비율인데 아니 지금 잘한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기 반영 비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여기에 전체적으로 전형의 총점이 있는데 전형별로 반영 비율이 있어요. 야, 수능 100 아니야? 아니요. 학생부를 보니까 이렇게 40%, 30%, 20%,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20% 들어가는 대학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찍어볼까요? 20%가 어딜까요? 이렇게 수시도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시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고려대학교가 20%를 교과 우수 전형으로 뽑구나. 이거는 뭡니까?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화성의과학대도 나오는데 여기 의대 아니에요. 화성에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고려대학교는 어때요? 교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등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등급이 20%가. 자, 그 다음 아까 걸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시 가서 여기 이제 면접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파스와 페일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눌러보셔라 이거예요. 눌러보셔라. 이렇게 알려드려요. 친절히 알려드려요. 친절히. 그 다음에 활용 점수 있죠? 아까 활용 지표. 요거예요, 요거. 자, 표준 점수로 어디 갔을까?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준 점수로 어디 갔을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대학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홍익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서과기도 있고, 교대도 있고, 국민대도 있고. 자, 그러면 나는 100분위로 볼게. 그럼 100분위로 나올 거고, 변표 볼게. 변표도 나올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탐구가 정시에 갔는데 하나는 정말 점수가 메로인 상태로 나왔어요. 자, 손가락 클릭으로 넓혀서 보시라고. 네네네. 폰으로 보니까 안 보이시는군요. 그렇죠? 폰으로 보니까. 요건 드린다니까요. 요거는 드릴게요. 요거는 마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걸 몰랐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군요.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넓혀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기에 탐구가 하나 들어가.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적어도 약대는 가고 싶어. 자, 약학과를 한번 볼까요? 약학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학을. 이렇게 약학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탐구가 다 2개 들어가는데 정말개로 하나 들어간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자, 덕성여대가 하나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죠. 여기 100분이니까. 그러면 100분이 말고 이제 표점까지 다 들어가는 데까지 체크하면 더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보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나는 문과야. 확통만 나는 하고 싶어.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보시라고요. 다 열어놨습니다. 전국 거를. 나는 문과야. 이과 꼴보기 싫은 자식들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의예과 쓸 거야. 그거 어디 있어요? 확통만 들어가는 대구한의대하고 동의대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사과도 되고 여기는 사회만 돼.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대구한의대는 이과 애들 오지 마. 꼴랑 2명이네. A.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A 된장.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자, 여기는요. 이과인데 미적이 안 돼. 공부는 잘해. 확통 잡았더니 등급이 쑥 올라가고 여기까지는 버텨.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확통 가산점은 자, 어디가 확통을 가산점을 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자, 강원대 삼척이 주네요. 그렇죠? 뭐 크게 눈길을 끌지는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미적의 가산점 나옵니다. 그럼 미적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얘만 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10%부터 해서 없는 것도 있고 10% 20% 있어요. 찾아서 보시라고. 뭐요? 우리의 강점이 어디에 있냐를 보려면 뜯어봐야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이가 시험을 못 봤다 해도 모의고사를 못 봐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 때문에 못 살기 전에 우리 찾아보자. 화는 나중에 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서 화낸다고 바뀌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봐야 나만 혈압 오르니까. 그 다음에 사탐도 가산점 있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라 이겁니다. 따져보셔라. 그 뒤에는 뭡니까? 자, 여기 영어의 가감점이에요. 영어의 가감점. 가천대 보니까 98, 95 이렇게 해놨잖아요. 가감점을 줄이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영어 갖고 이게 크게 벌린다 한들 뭐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학원 원장님들이 들으면 욕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표를 놓고 심심할 때 드라마 보고 울지 말고 이걸 놓고 따져보란 얘기입니다. 우리 애가 이걸 쓸 때 이렇게 될까? 쟤는 말을 잘해. 학생부도 좋아. 그러면 수능이 조금 부족한 걸 커버링할 수 있는 구조가 뭐가 있을까? 근데 이과인데 문과로 교차하면 얘가 어떤 부분이 유리할까? 등등등을 따져보시라 이겁니다. 여기 군 배치가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죠? 어렵죠?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나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네. 속상해요, 속상해. 그만 나가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자, 하나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결 데이터를 열어보면 이 데이터는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건 컨설팅 때 쓰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의 합불 데이터예요. 합불 데이터.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과가 100분이 평균 100분으로 보니까 91이야. 91이야. 그런데 우리는 91이 안 되면 못 갈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다란 얘기죠. 자, 잠깐만요. 여기서 딴 걸 볼까요? 잠깐만 계십시오. 자, 요걸 보겠습니다. 여기 4분위 분석기를 보겠습니다. 4분위 분석기. 여기 파일이 커서 여기에 합불 데이터 5만 명이 들어있어요. 5만 명이. 얼마나 되냐면 22, 23, 24년도 여기에 보면 합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그러면 합불은 뭐냐? 이 한 명 한 명이 합격생입니다. 합격생. 예를 들면 자,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경희대를 한번 볼까요? 경희대는 괜찮나요? 건국대를 볼까요? 경희대를 이렇게 서울을 보겠습니다. 자, 맨날 이과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문과를 한번 놓고 볼게요. 우리 경영을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경영학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학과 보니까 24년 거만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23, 22, 24 데이터 많죠. 어마어마하게 합불 데이터가 많죠. 그런데 정부는 숨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걸 열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24년도 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88에서 89 정도 되면 된단 말이에요. 경희대학교가 그냥 넉넉 잡고. 그런데 여기서 합격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니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4분의 수를 놓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표점과 그 다음에 이 100분위를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는 뭐 어디 다른 분들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게 저희만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작년에 정시 때 저희 김희창 소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니까 평균의 표점이 384에 최고가 389예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가 뭐냐면 380이야. 여기 보니까 최고점하고 9점이 차이가 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는 없겠냐고요. 꼴랑 이만큼 뽑진 않을 거니까 더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100분위로 보니까 여기 평균 100분위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내려와 보겠습니다. 평균이 91이네. 그러면 세네. 평균이 91이잖아요. 자, 그러면 중대하고 맞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점 보니까 93점이고 최저점 보니까 89.67인데 지금 다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 밑에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평균 100분위를 보고 어머니들은 무서워서 못 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50%는 어디고 75%는 어디고 25%는 어디고 최고점은 어디고 최저점은 어딘가. 근데 대기업에서 발표했던 것과 입학처에서 발표했던 데이터를 놓고 합볼 데이터까지 같이 분석해서 보면은 어디까지 써야 될지 마지노 라인을 보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최저점으로 밑으로 써서 합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경우죠. 최초합 발표 때는 하나도 발표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아이가 전부 다 예비번호 받거나 아니면 노예비에서 나와갖고 어머니가 굉장히 실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성적을 실제 놓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얘는 내릴게요. 4분의 수는. 이런 것도 있다란 얘기예요. 아마 다른 설명에서는 이런 거 보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왜냐면 저희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데이터는 못 드립니다. 그건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요게 작년 12월 22일 날 만들어서 최종판으로 썼던 겁니다. 그럼 얘 성적을 넣어볼게요. 이 아이가 이 점수가 중대하고 시립대부터요 라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실제 정식 컨설팅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한번 보시고. 언매가 128입니다. 표점이. 자, 이거 바뀌는 거 보이실까요? 100번의 등급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좀 크게. 자, 보이시나요? 좀 낮죠? 자, 그 다음에 미적이 128입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얘가 서과기를 논술로 썼어요. 그러니까 논술 썼다는 얘기는 그 전에 내신이 그거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어 3등급이고요. 한국사 3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원이 몇이냐면 61입니다. 3 떴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정말 잘 봤어요. 얘는 지구방위대예요. 지구방위대. 그래서 지구가 67입니다. 그래서 1 떴어요. 100분의 96으로. 그러면 이 점수를 분석을 해보니 전체 평균 100분위가 93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를 하한선부터 상한선까지 쓰겠죠. 얘가 붙었던 곳이 어디냐면 시립대 기계공 예비 7번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기계공 노예비입니다. 예비번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느닷없이 툭하니 34번으로 튀어왔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정시에서 예비번호가 없어도 합격생이 된다. 그러니까 다 떨어져도 실망할 필요는 없고 낙담하지 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희망의 한 표를 던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 보면 저게 갈수록 아빠를 닮아가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자, 그 다음 볼까요?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님. 넘어갈게요. 다음에 또 설명이 또 있으니까 그때 또 들어오세요. 어려운가 봐요. 정시가 많이 어렵죠? 수시보다는 어렵죠? 처음 보는 영역이라. 여기는 뭐예요? 100분위가 왜 얘가 더 높아요? 같은 점수인데 탐구 잘한 거 하나 갖고 표점을 내보니까. 그러죠? 탐구 잘한 거 하나 갖고 100분위 냈더니 94.67.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자는 얘기죠. 자, 얘는 이과지 않습니까? 자연계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서학위를 합격했으니까 딴 데 안 쓰겠죠. 서울만 쓰겠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에 없는 이렇게 합격률이 나옵니다. 합격률이 나와요. 그러면 우선 아무 데나 쓸 건 아니잖아요. 과하는 안 쓰겠죠. 적정선이 어딘지 한번 보자고요. 적정선이.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움푹짐푹 하니까 합격률을 많이 높은 데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하, 배터리 칸수도 8칸이고 배터리란 건 뭐예요? 이게 진학사의 배터리 칸수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진학사는 너무 짜게 두니까, 그리고 작년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언론에서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보자고요. 여기에 보니 얘는 인문은 죽어도 안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통과 자연을 보니 이렇게 해서 보자고요. 여기에 서울시립대가 적정에 뜨네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게 이제 뭐 본인이 원하는 게 기계 쪽이었으니까 기계를 한번 쳐볼게요. 기계를 한번 볼게요. 기계공을. 자, 이렇게 봤더니 기계 정보 있죠? 어때요? 여기 76.17 나오네. 그러니까 적정선이 나왔어요. 근데 얘 점수를 보니까 너무 작은가요? 이렇게 크게.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른 데서 안 나온 게 뭐냐면 여기 환산백분위가 있습니다. 적어보십시오. 환산백분위는 뭐예요? 대학 환산점 나와 있죠. 환산백분위는 평균 백분위를 대학 계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서 나온 백분위예요. 이게 환산백분위예요. 그걸로 뜯어보니 적정선이 어디다? 91.17이다. 근데 내가 91.50이니까 약간 위야. 그러니까 적정선에 있는 곳은 어디다? 한 번 떨어졌다 붙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번호가 앞자리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7번이잖아요. 배터리 8칸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앙대학교는 어떠냐? 중앙대학교는 자, 이랬습니다. 얘가 중대를 썼었으니까 중대도 기계공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 기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명만 더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니까 벌써 8시 54분이네요.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나요? 여쭤보고 해야지. 자꾸 나가시니까. 그죠? 이제 그만 나가세요, 좀. 자, 여기 중대를 보면, 중대에서, 자, 이제 하나는 적정을 잡았죠? 그러면 소신과 상향을 잡겠죠. 그렇죠. 적정 뭐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 얘를 합격률 단위로 따져볼게요. 이렇게.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5분이면 내 아이의 정시를 완성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자, 여기에 보니까 소신선이 아하 이만큼 나오는구나. 기계공이 딱 소신 첫 번째 걸리네요. 그렇죠? 91.57이 아까보다 올라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합격률은 48%예요. 약간 위험하죠. 써보고 기다리는 거죠. 왜? 하나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정적정 소신 상향할 때 만약에 이게 지금은 붙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예비번호가 나오면 정말 피가 마릅니다. 왜냐면 백업 시스템으로 대학을 하나 걸고 있어도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학생들이 정시를 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피가 마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 정말 아름다운 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애. 자, 성적을 한번 볼까요? 너무 잘하는 거 보여드리면 에이 내가 이럴 것 같아서 안 들어와 이럴 수 있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애 걸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대전에서 왔던 애인데 순산동에서 왔어요. 자, 국어가 114네요. 4등급입니다. 우리 집에 점수가 막 떠오르죠? 자, 미적이 119입니다. 자, 3등급입니다. 영어 3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이 몇이냐면 60입니다. 자, 3이고요. 100분위가 바뀌잖아요. 화학이 얘는 지구를 안 보고 화학을 봤어요. 환경 쪽으로 공부했던 애인데 58입니다. 자, 4등급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가 붙은 데가 어디냐면 외대 자유전공입니다. 그러면 서울 캠퍼스 쓰긴 어렵겠죠. 그렇죠? 자, 100분위를 보니까 몇이냐면 100분위를 보니까 76입니다. 그리고 한 개 보니까 79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넘어간다? 여기 넘어가서 이제 교차까지 가고 자유전공이니까 얘가 붙었던 곳이 자유전공이에요. 외대를 한번 볼까요? 외대를. 한국 외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국 외대. 여기 글로벌이었으니까요. 여기 가서 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내림차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본인이 쓴 데가 어디냐면 얘가 자유전공이거든요. 자유전공 여기 있네. 36%잖아요. 합격선이.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밑에 거는 아주 아름다운 데를 썼고 합격할 때 안정적으로 불안하니까 위에서 36%짜리를 붙은 거예요. 4칸짜리를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았으면 얻을 것이 없을 거예요. 여기 83명 모집했지 않습니까? 얘 예비번호가 몇 번이냐면 70번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안 했으면 예비번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내 성적은 부족하지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잡아놓고 위까지 도전한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이 합격생의 명단입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중앙대 681번이 있고요. 여기에 충북대 여기 김땡일이가 있는데 얘가 의대 준비하다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던 아이라 충북대하고 교원대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충북대에서 대학원까지 가게 되면 장학금을 1억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야, 그거 장학금 받고 그만둬.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현금으로 주진 않잖아요. 자, 그럼 여기 681번인 학생이 한번 보자고요. 얘의 성적표를 보자고요. 681번이면 어머니들이 기가 막힐 텐데 못 믿을 것 같아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 얘가 몇 개를 붙었냐면 연대 최초입니다. 사학과. 문과냐고요? 얘 이과입니다. 미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미적 잡고 사탐 2개 잡은 거예요. 하나 1, 2잖아요. 영어 1 나왔죠? 미적 3이에요. 그리고 알아보는 왜 봤냐면 서울대를 겨냥하려고 쓴 거겠죠. 문과로 뒤집어야 되니까. 얘 꿈은 연대를 가는 거였습니다. 연대였어요. 그런데 연대는 최초합이 떴어요. 그런데 경영이 여기 이제 정치국제학과도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영이 엄마가 이제 웃으면서 전화 오신 거예요. 왜냐면 다 붙었으니까. 근데 681번이니까 이게 붙을까요? 네, 붙습니다. 왜냐면 700번 넘어서도 붙으니까. 그렇죠? 얘 점수예요. 91.67입니다. 아까 그 아이보다 낮잖아요. 그 중대 기계공 붙은 아이보다. 이렇게 나와요. 친절하게 대학에서 줍니다. 귀하께서는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땡땡땡땡땡땡 하고 681번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이게 친절하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다 떨어지고 이렇게 나왔으면 저 마음과 역적됐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 피가 받을 거예요. 받아요. 자, 얘 썼던 라인이에요. 자, 연대 사학과는 미적 갖고 사탐이 2개가 가산점에 3%씩 들어가다 보니까 배터리가 8칸 나오고 여기 94.83이 나와요. 아까 91이었잖아요. 근데 환산백분이 이렇게 많이 뛴단 말이에요. 94로. 평백이 9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대 경영은요. 적정인데 91이죠. 배터리 7칸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 이게 적정이니까 그냥 안 붙죠. 떨어졌다 붙는 거죠. 떨어졌다. 그래서 미적을 잡고 문과로 간 게 얘한테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00번이 74예요. 여기 청주교대 붙었는데 이게 인천아이인데요. 여기 보세요. 미적 5에 5. 정말 아름다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다고 내신이 나쁘다고 애가 미워진다고 싸우지 말고 그러려니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려니 이제 제가 1시간 반이 넘어가면 이게 현장에서처럼 목소리 이게 나와요.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하더라도 이게 목이 좀 잠기는데 지구학에 4 떴죠? 이게 답이 안 나와. 시험 보고 울었단 말이에요. 이제 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학생인데 내가 남자라도 이게 이런 성적 받으면 울 것 같아. 근데 이게 74에 74. 얘 면접을 지대로 봐갖고 청주교대 붙었단 말이에요. 면접 문제 뽑아준 게 그대로 적중해갖고 애가 막 카톡도 보내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은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자사했는데 전국 자사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시에서 교과로도 쓸 수가 없고 위로 썼는데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배터리 4칸에서 붙은 겁니다. 그런데 얘가 추합으로 붙었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추합이에요. 최추합. 면접을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에 도전하자. 청주교대 갔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고 딱 1시간 39분을 했네요. 제가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정시를 오늘 설명을 했지만 수시의 기준을 잡기 위한 게 정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무게중심은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울산교육청에서 나온 걸 보시면 교과의 합격률과 학생부 이 종합의 합격률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그거는 뭡니까? 내신은 됐지만 학생부가 못 미치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측의 경쟁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의 모든 학생을 다 데려다 상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 그리고 상담의 로직을 5월 1일 날 하이파이브 AI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직을 다 구현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하이파이브 AI 이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수행평가도 하게 돼 있고 세특 주제도 잡고 세특도 작성을 해요. 보고서도 쓰고 그러니까 다 자동화 시켰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공부해라 이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해라. 그리고 여기에 오면 카이스트나 중3 학생들이 있다면 자소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월 넘어가게 되면은 10월부터는 1단계 통과되면 면접을 볼 텐데 이 면접 대비 시스템에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예상문안 뽑고 기본문안 뽑고 답변서까지 60초 이내로 해서 6줄에서 7줄 정도로 해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 가면 이게 5, 600 정도 할 텐데 1년 연간 관리를 받으면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만 원 안쪽에서 적게는 6만 원에서 8만 원 안쪽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로직을 다 공개했으니까 꼭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설명에 안내 드릴게요. 다음 설명에는 6월 4일 날 모평을 보지 않습니까? 육모를 보는데 그 원래 3일인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분석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12일 날 지금처럼 줌을 이용해서 가치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게 설명을 할 때마다 이게 참 저만이 느끼는 이게 미묘한 감정인데 원래 오늘도 이게 460분이 신청했단 말이에요. 제가 절반 오면 많이 오시려나? 그런데 거의 절반 오신 것 같아요. 자, 자료만 받아 가시려고 그러나? 이제 그러진 않겠죠? 다음에 참석 한 번만 제가 그거 가려낼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컨설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안내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신청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거의 70명 가까이 돼요. 근데 제가 진행을, 한 달 이상을 하더라도 100명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마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게 뻥치려고 하는 게 모집하려고 거짓말하고 뻥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하냐. 수능 성적 분석에서 정시 라인을 잡고 환산점과 실경쟁률 따져서 수시 지원 라인 잡고 전형별로 아이에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안정적정 소신 상향으로 해서 육모 끝나고 7월 20일부터 상담을 할 텐데 상담이 빨리 필요한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로직을 잡아서 좀 빨리 앞으로 당겨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기부 마무리도 해야 되니까 이런 전반의 라인에 대해서 하고 1차는 육모 이후에 하고요. 2차는 구모 보고 나서 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때는 길게 할 수도 없겠죠. 이미 10개 라인이 남아있고 가족 간에도 상담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30분 내로 파이널 콜 형태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방은 화상으로 하면 되고요. 서울 수도권은 제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화상이나 또는 전화 통화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진행하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로직 잡아서 마무리할 겁니다. 최대한 대면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은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늦게 신청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판에 와서 신청도 안 하고 상담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다 끝나가고 더 할 수도 없어요. 정말 9월이 되면 8월 중순 넘어가면 제 인간의 삶을 살질 않습니다. 거의 좀비처럼 살아요. 잠도 못 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저희 맥입시 컨설팅의 밴드입니다. 여기에 가입하셔서 저희 맥입시에서 제공하는 입시 정보도 많이 참고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콤입전략연구소는 제가 매일 아침에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하루에 한 개씩 올립니다. 한 개씩. 그래서 꼭 중요한 입시 정보들 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건 잘 안 올리니까 이것만 1년 정도 공부하셔도 1, 2학년 어머니들은 아마 앉아서 컨설팅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저께도 한 어머님 상담하면서 서울대 약대를 형아가 갔는데 이제 어머님이 둘째 보내면 내년부터 컨설팅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엑셀 데이터는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작년 정시 파이터도 따로 컨설팅 받냐고요? 예, 받습니다. 연말에 정시 파이터는
정시는 11월 달 정도 해서 받을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시는 뭐 굳이 컨설팅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저 그렇게 뭐 유명 인사도 아니고. 예.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오늘 또 이렇게 퇴근하고 힘드실 텐데 끝까지 참여해 주신 어머니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날 때마다 노래를 한 곡씩 들려드리는데 오늘은 어머니들 잔소리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고 조금 기다려주자. 기다림의 지혜를 갖자라는 뜻에서 폴 맥카트니의 Let It Be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Let It Be를 발표할 때가 이 해체하기 전에 팬들에게 쓰는 이 고백 형태의 편지 형태의 노래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Let It Be. 자, 이 Let It Be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다고요.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좋은 노래요. 찾아서 들으세요. Let It Be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자, 감사하다고요. 질문 없으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평가원 수능 누적 100분이 안 나오는데 누적 100분위는 만들어서 나중에 발표하는 거예요. 수능 이 평가원에서 나오는 성적표는 표점 100분이 등급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누백을 다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저기 있죠? 그 도수분포표. 이거는 드립니다. 수능 때가 되면 드려요. 그러니까 정시 때 또 들어오세요. 정시 때. 30일 인증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논의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비용은요,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치동 가면 7, 80만 원씩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낫습니다. 2번 합니다. 2번. 2번 하고, 잠깐만요. 자연계열인데 인문 논술 봐도 되냐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논술 결정이요? 이번에 육모 보고 결정하십시오.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수시 컨설팅 신청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지인 소개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저희 톡방에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데서 소개받아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뭐 컨설팅 모으려고 이런 설명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사 안 보면 꼭 봐야 하나요? 한국사 안 보면 수능 성적표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학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한국사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10일 설명회 신청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어떻게 되냐고요? 단톡방 링크요. 단톡방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톡방 링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QR코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자,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이고. 자, 찍으세요. 되셨나요? 자료집에 있어요. 자료집 드렸어요. 제가 오늘 설명이 전에 미리 자료집 전송을 했습니다. 왜냐면 옆에 놓고 적어가면서 하시라고. 제가 뭐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다른 설명에서는 자료집도 안 줘요, 솔직히. 이런 설명 드리면 5만 원, 6만 원씩 내고 드려야 돼요. 오늘 따봉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자, 내신 3등급 후반 인서울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인서울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4.2등급짜리도 저기 서각이 갔어요. 3.5도 서울시립대도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는 얘기죠. 고2도 컨설팅 합니다. 예, 고등학교 1, 2학년도 합니다. 예. 육모 분석은 고3 육모 분석인가요? 예, 맞습니다. 6월 10일 날 하는 설명회는 6월 모의고사 보고 가채점 분석 설명을 하면서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정시 검색기는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링크를 걸어서 오늘 설명회 시청 안내도 링크로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네. 제2외국어 신청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고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분위기 괜찮습니다. 신청 마감은 언제 하냐고요?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요. 수시요. 조만간 합니다. 인서울 가기가 힘드냐고요? 아이마다 다릅니다. 개인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인서울이라는 대학은 없습니다. 대학을 정확하게 4등급 초반 항공이요. 예, 논술도 있습니다. 내신만으로는 가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자살하면은 학종 뚫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고라면 4등급 초반에서 학종을 쓴다 하더라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시 잡고 논술까지 쓰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6월 12일 날 육모 설명회는 신청서 나가지 않았고요. 오늘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3등급 후반 논술 가능성이 있냐고요? 예, 수능하고 최저 3합사 맞추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학과학 논술이겠죠? 의대 논술은 과학 논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3등급 후반에서 학교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신문이나 전국자사나 이런다라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반고에서 3등급 후반이 의대 논술로 수리 잡고 과학 잡고 뚫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딱 두 부자라도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설명의 문자 받은 사람은 네, 오늘 설명의 문자 받은 분들한테 수시 컨설팅 안내를 드릴게요.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저희는 회사가 3개예요. 맥 에듀텍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맥 입시 컨설팅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영어 버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영어 버리지 마세요. 영어 버리면 대학 가서 원서 어떻게 읽으려고 그러세요? 영어는 버리면 큰일 납니다. 잉글리시가 징글리시라도 4등급 나와도 쥐고는 계시라고요. 네. 예, 정시 검색기는 제가 문자로 링크 걸어서 보내드릴게요. 정시 검색기는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2등급 중후반 2등급 중후반은 학교가 어딘지에 따라서 논술을 해야 될지 학종을 해야 될지 다르겠죠. 그리고 학생이 학종에 대한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준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도 돼요? 라는 것은 아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애가 경쟁력이 안 하고 싶어도 경쟁력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작년에 고대 간 아이 중에 논술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육모 보고 내신 2.3대 수능은 뭐 97 정도 나오니까 그 뒤로 자빠져도 고대잖아요. 고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학종 쓰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궤적은 쓸 수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논술 잡고 2년 장학으로 갔어요. 지금 이제 뭐 축제 기간이라 며칠 전에도 만나서 너 다시 한번 해봐 그랬는데 축제 끝나고 생각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연고전 안 돼요. 술 퍼먹고 놀겠죠 뭐.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갓반고, 박 터지는 갓반고요. 사정관들이 등급을 적용할까요? 사정관들이요? 자, 지금은 표점이 있으니까 표점을 보겠죠, 어머님. 그리고 과목 신청을 보겠죠. 과목 신청. 그렇죠? 과목이 무슨 과목이 있나 보겠죠. 갓반고니까. 그리고 갓반고의 여학생 중에 2.3인데 고대 간 애가 있었어요. 고대 간 아이가. 자, 검색기요?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영문과 인서울 가능할 거예요. 영어 2, 3등급 나오는데요.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목이 아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자, 오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 공군사관학교 면접기출 문제요. 제가 이게 뭐 만물상은 아니에요. 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면접기출 문제는 저희가 그 면접 책자를 작년에 출간을 했어요. 근데 공사라는 것은 대단히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가 통과가 돼야 되겠죠. 자소서도 쓰고. 그렇죠?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수시라는 영역은 우리가 설명회를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정시라는 것은 딱 당했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모르는 얘기라서 아마 오늘 많이 어렵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신세계를 경험한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어렵지만 좀 투자하고, 왜냐면 이게 정시를 써야 되는 애들이 있다고요. 내신이 2점대인데 수능이 뭐 91, 2점 나고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갓방구도 있고, 이게 제가 내일은 평택구에 가서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설명이라는데 이 평택구에 그런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작년에 화성구 아이도 왔었는데 이 화성, 세마 뭐 이런 데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남부 지역도. 그러니 아이마다 다르니 우리 아이를 믿자. 오늘의 결론, 아이를 믿자. 그렇게 하고 도전하자.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디지털 디바이스를 관리해라. 수능이 끝나고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공부하는 기계다. 적으세요. 공부하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열심히 해서 본인의 꿈을 향한 도전을 쉼없이 가열차게 도전했으면 합니다. 저 이제 진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